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유가족들은 그녀의 죽음이 남편 내연녀의 지속적인 괴롭힘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취재했습니다. 불과 열흘 전 49살 주부 이서연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약 7개월 가까이 이어진 수백 통의 문자 메시지. 오늘 꽉 채우고 있는 거야. 눈을 하나를 못 감아. 그녀가 외로운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취재했습니다. 새삼 이 자리에 서니 마주하기 힘든 현실이 피부로 와닿습니다. 풀 한 포기도 채 자리 잡지 못한 묘자리, 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지난 21일 인터넷 게시판에 애끓는 사연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누나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는 동생의 글. 하나를 좀 풀어주지 않으면 내가 그것도 다 죽여버릴 것 같다. 매형의 외도가 있었다는 주장, 바로 저 문자 메시지가 근거라고 했습니다. 수백 통의 문자를 보낸 사람은 단 한 사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살아서 감당하지 못한 충격을 받게끔 한 그 여자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나요. 폭력적인 문자 메시지의 주인공은 바로 내연녀라고 했습니다. 같은 모임의 지인들도 의아해하기는 마찬가지. 이혼을 피하고 오늘 갑자기 같이 왔더라고 거기. 이제 누구냐고 했더니 아는 사이라고 그러더라고. 언젠가부터 친목 모임에 함께 참석하더니 골프 연습장까지 동반했다는 이들. 그렇다면 동생이 주장하는 내연녀 김모 여인은 대체 어떤 사람일까? 그녀는 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이웃들 사이에선 평판도 좋아 보입니다. 네, 김모 여인은 예상 밖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는데요. 자신과 이 씨의 사이를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남편하고 표현이 되잖아요. 저하고는 안 좋은 말이 오고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그 남편분은 어쨌든 좋아하셨나 봐요. 그걸 그쪽으로 물어봤어요. 실제로. 김모 여인의 주장은 고인이 된 이서연 씨 동생의 주장과는 충분히 내연 관계를 의심할 만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의심한 아내가 남편 차에 놓아둔 녹음기가 빌미가 됐습니다. 얘 이제 조금 수치심을 준 거지. 뭐냐면은 나는 이 사람하고는 잠자리를 잘 안 갖고 야 너하고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만나는구나. 그 후로 두 사람이 한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난 아내가 김모 여인의 자동차를 망가뜨렸다는 겁니다. 본인이 문자를 보낸 것은 오로지 차 배상금을 위해서였다고 주장하는 김 씨. 김 씨의 주장대로라면 차값이 정리되면 끝나야 했을 공방. 하지만 문자는 계속됐습니다. 자궁암으로 고생한 이서연 씨의 수치심을 자극하는 내용들인데요. 이 문자 메시지에 시달려 우울증 치료도 받았답니다. 이제 좀 먹고 살 게 없다는 식으로 희망이 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결국 지난해 11월 제초제를 먹고 자살을 시도한 이서연 씨. 극적으로 살아났지만 실어증에 걸릴 정도로 상태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한낱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는데요. 네, 김 씨의 문자는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를 계기로 남편 역시 모든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는데요. 그러니까 좀 피하셨던 거야? 그러니까 지겨우니까 내가 번호를 바꾸면 이제 그만하겠지. 네, 실제로 지난해 11월 전화를 간 거니까. 번호를 바꿨다고 하는데요. 내 전화로 몇 번 이렇게 통화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가만 생각하니까 나한테 문자를 보내. 네, 이서연 씨 동생은 김모 여인이 매형의 재산을 노린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업해가지고 조금 그래 구도가 낫지. 일전에 그냥 문 닫은 것만 알아요.
경제 사정이 어려웠던 것은 사실인 듯 보입니다. 비가 재정 상태가 안 좋아. 상당히 안 좋다고 내가 알고 있어요. 거기서 뭐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지금 거기 있는데도 뭐 경매가 진행이 되니 뭐 이런 소리도 들리고. 이 씨 부부가 휴대전화를 모두 받지 않자 급기야 집으로 전화를 한 김모 씨. 좀 넘었었어요. 자는 게 정신이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바꾸라는 게 얘기였어요. 다른 얘기는 없었어요. 그냥 욕만 계속. 이번 일로 감춰져 왔던 가족사까지 밝혀졌는데요. 누나가 우리 그 조카 애들 2살, 3살 때 그 집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들어가지 애들 이제 뭐 큰 놈이 30살이고 둘째는 26이고 20년 넘게 살면서 이런 사실을 몰랐었어요. 모르게 키울 정도면 굉장히 정을 쏟으셨다는 얘긴데요. 네, 남편과 결혼하면서 갓난쟁이였던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키우기 위해 피임 시술까지 받아다닌 이서연 씨. 아이들에게 30년 가까이 숨겼습니다. 엄마는 하나고 키워주신 정말 훌륭한 엄마셨군요. 별로 없어요. 하지만 끝내 이서연 주부는 지난 12일 목숨을 끊었습니다. 혼자가 1년이나 결국은 이겼어 1년 안에 저는 약점을 건드리는데 지금 나 건드렸지만 나는 강해서 지금 낫겠다는 거에서 약점을 건드렸다는 게 저는 해야 거죠. 아직까지 생활 곳곳에 엄마의 흔적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딸. 그냥 퇴근하기 한 1시간 전쯤 그때도 맨날 전화를 하셨어요. 왜 오셨는지 언제 오냐고. 네, 퇴근 전에 항상. 그럼 그때 제 인생은 사진이에요. 희망을 꿈꾸며 이서연 씨가 딸에게 썼던 편지가 마지막 유언이 돼버렸는데요. 많이 건강했었는데 이제는 엄마가 안 계시니까 저희한테 되게 잘하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아구나라고 하면서 그냥 같이 하는 거죠. 예,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그야말로 최선을 다했던 분이 아닌가, 또 가정을 지키려고 애쓰셨던 분 같은데 이런 안타까운 죽음을 맞게 돼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뭐 양쪽 유족과 김모 여인의 이야기가 다르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지독한 문자를 보냈다라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네. 이거 뭐 확인이 된 것이고. 지금 남편분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군요. 네, 남편 측과 접촉을 시도해봤지만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딸을 통해서 현재 남편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좀 들을 수 있었는데요. 아내의 죽음 이후 남편 역시 심한 충격과 죄책감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예. 현행법상 휴대폰으로 상대방한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을 반복적으로 보내면 징역 1년 이하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돼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기 전에 법의 도움을 한번 호소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게 말이죠. 이미 자살 예. 시도를 했다가 다시 어렵게 삶을 되찾았는데 그 뒤에도 문자가 계속됐다는 거 정말 충격적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